자, 소장님, 먼저 안철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안철수가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안철수의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예, 아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안철수를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함의 정서로 승부를 가겠다는 거죠. 그 안 위원장은 이번에 고문보다도 지독한 수법이라며 자신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고문 받아봤어? 아니, 얼마 전에 4.19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코멘트도 못 쓸 것 같은데. 네, 근데 몸서리 쳐지는 악독한 인터넷 댓글 테러는 과거 군사 정권이 언론기관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을 바다에 수장하고 등산로 절벽에서 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 이거는 야, 진짜 아니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안철수는 대체 자기가 어떤 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건가요, 소장님?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거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기억나시죠? 당시 문재인 후보가 40%였고 안철수는 37%였는데요. 이 토론 이후 30%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이다. 문재인의 부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 아바타와 갑철수만 남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상대의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들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국민의당 대선 보고에서도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 점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MB 아바타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런데 이거를 실패한 전력을 또 쓴다고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지난 대선에서 MB 아바타로 스스로 무너지고 이번 지선에서 또 그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당 차원에서 MB 아바타론을 밀어주고 있어요. 소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 어떤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당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론을 드루킹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어쨌든 간에 우린 피해자다. MB 아바타 우리 피해자다. MB 아바타, MB 아바타. MB 아바타를 계속 본인들이 꺼내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네,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 그 댓글 조작 대응 TF 팀장인 권은희 의원 등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드루킹의 지속 상습 악질적인 허위 사실 유포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다. 드루킹의 허위 사실 유포로 대표적인 피해 사실은 소위 MB 아바타론이다. 이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지상파 3사 공중방송 지상파 중계 프로그램에서 MB 아바타론을 누가 꺼냈는데요? 본인이 꺼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꺼내서 말아먹고 이번에도 전략이 그겁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일반 시민들이 아름아름 뭐 MB 아바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개적으로 정치인들이 MB 아바타를 이야기한 거는 안철수 입으로 한 게 처음이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들이 별로 그런 말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실례잖아, 솔직히. 너무 심해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스스로 나는 MB 아바타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MB 아바타론을 적극적으로 안 꺼낸 이유는 그보다 더 재밌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이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 싶으니까 다시 또 MB 아바타론 또 꺼내고 있는 거네요. 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MB 아바타론이랑 서울시장 선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왜 하필이면은 지선에서 MB 아바타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걸까? 아마도 이게 바로 복지 아닐까요? 복지? 웃음 복지, 행복 복지. 이번 선거 내가 진짜 많이 웃겨서 승부를 보겠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드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드루킹에게 MB 아바타론으로 농락당한 안철수. 이 이미지가 과연 서울 시민이 왜 글을 찍어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문보다 더 지독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드루킹이 MB 아바타라고 놀리니까 막 괴로워하는 안철수의 모습. 아니 이 드루킹이 드루이드 킹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아바타는 그 SF 영화 카메론 감독의 카메론 영화고. 감독의 영화고 드루이드 킹 아바타 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사이버펑크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뭐야 이게 아니 그게 서울 시민이랑 뭔 상관이라고 이거를 주요 전략으로 들고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의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살신성소. 자기를 죽여 웃음을 이룬다. 이런 생각이 났네요. 네, 하여튼 효과적인 전략이 되길 빕니다. 아니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내러티브 구조는 완성이 됐어요. 드루킹이 안철수를 MB 아바타로 놀리니 안철수는 고문받은 것처럼 괴로워한다. 그럼 이번 지선에도 아마 뭐 TV 토론 나가서 박원순이나 혹은 우리 쪽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네요. 후보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저는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고 그러십니까? 재밌었다. 간만에 후네 우리 하 소장님이. 야, 사람이 먼저인데. 왜 이래? 자, 다음 코너는 야당 후보 마련 생태계인데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부자는 부자입니다. 후보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사실 보니까 알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인데요? 야당 리포터 3월 25일자에 소개한 적 있죠. 자유한국당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시키면서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분들은 특히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곰팡내 나는 한국당의 구태에 절망해 탈당한 분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공탈자 연맹입니다. 네. 이 공탈자 연맹을 바미당, 안철수당에서 받아들인 거였죠. 그때 당시로. 그렇죠. 자한당에서 공탈된 사람들 주어서 그 후보 마련은 밤이당. 네. 네, 바미당이 그렇죠. 근데 이번엔 대한애국당이 자한당 공탈자들을 또 주워올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이 2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후보 물색 작업과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영입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생태계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군요. 자한당에서 공탈한다. 바미당에서 영입한다. 그리고 남은 공탈자들은 대한애국당이 영입을 한다. 그래서 공천 일정도 아마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한당이 제일 먼저 공천하고 큰 집에서, 그다음 중간 집에서 공천하고, 그다음에 대한애국당 순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전에 1지망, 2지망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저는 횟집이 생각납니다. 횟집에서 생선을 해가지고 먹기 좋은 살은 회로 쓰고 뭐 뼈에 붙은 건 매운탕을 끓이고 그리고 남은 생선 대가리는 게 주고 이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그냥 비유로 그냥 횟집의 비유다 이런 거죠. 야,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애국당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어디서도 이제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인간 인스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인스라고 우리가 부르지 말고 갱생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갱생? 새로 새로운 태어나는 삶. 거. 네.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흐름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야당이 하나 더 생길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다면서요? 네, 그 당의 이름은 이걸 야당 리포트에서 안 다뤄주면 누가 다뤄주겠습니까? 그 당의 이름은 바로 무소속 연대입니다. 무소속 연대. 모든 선거에서 항상 등장하는 무소속 연대. 대체로 무소속 연대는 그 영남 지방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영남이 명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진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니까 거기 지명도 높은 사람 중에 떨어져도 여기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사람들이 별로 출마를 안 하니까 만만하니까. 맞습니다. 무소속 연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지금 부산인데요. 한국당 서병수 현 부산시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탈락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기억나시죠? 네.
부산 지역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물밑 작업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와, 내 그렇군요. 정치력이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네. 여기 그 자기도 공천 탈락했으면서 나머지 공천 탈락자들을 자기가 다 끌어모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예, 그냥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소속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려면. 예. 그래서 다 뭉쳐서 우리도 라떼로 하나 달고 가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멋지다. 여기에 경남지사 공천에서 탈락한 안상수, 예, 창원시장도 무소속 연대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분이 그 유명한 보온병 안상수시죠? 창원이 보호병 안상수야. 안상수가 헷갈려 두 명인데 미치겠어. 한 명은 저기 인천시장으로 인천 빚더미에 올려놓으신 안상수가 계시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김포 네. 쪽인가요? 아, 강화. 그리고 아, 강화. 보온병 안상수 한나라당 총재까지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지금 창원시장을 하면서 홍준표한테 공천 탈락 당해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